오늘 모신 분은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함정남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즐거운 하루죠. 네. 야, 난 나오는 2008년 하루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모습 난 또 오늘 처음 봐요. 네, 오늘 아주 정말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네, 코스닥이 7.34%, 코스피가 5.66%,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정말 대단한 시장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화면을 캡처해 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사적인 날. 네, 역사적인 날이요. 뭐 지수가 7%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스닥 시총 1, 2위 주가 1등, 2등이 동시상한가 가는 것은 처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도 시총 2위 종목이 22% 가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급적인 이슈에 지수 자체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얄팍한 증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쁜 생각 전혀 하실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증시에 굉장한 정말 우리를 짓눌렸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무거움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부터 조금 땡겨서 말씀드리면 오늘 2차 전지만 좋았지 뭐 내 계좌는 뭐 지수 대비 재미도 없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2차 전지가 붕붕 날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신다면 그 자금, 묶여 있었던 썩은 자금이 생명력을 갖춘 활동 자금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시장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시장의 첫 번째 시그널이 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격 주말에 금지한다, 중단한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당연히 이렇게 좀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막 강한 모습이 보일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런 날 개인이 코스피에서 9,330억, 코스닥에서 4,872억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국인이 한 7천억 사고 코스닥에서 4,700억 사고 오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 2차 전지주의 쇼 스퀴즈, 쇼 커버링 이걸로 봐야 될지 외국인 매수를. 뭐 일단은 그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워낙 제가 이번에 하락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어요. 그 무조건 반등을 한다. 확정적 지수 저점이다라는 것이 거의 시그널이 지난주에 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대감이 있다. 그 시그널이 떴거든요. 안 그래도 자연 반등을 주려고 했었던 시장의 타이밍에 이제 이 공매도 이슈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어떤 종류의 기름이냐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정확하게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냐면 2차 전지를 숏스키즈를 관리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에코프로를 여기까지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왔었던 것은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공매도로 이 주가를 공격했었던 세력들을 수급으로 땡겨 올리면서 숏스키즈가 나오게 하면서 그들의 역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게 만들어서 주가가 150만 원 갔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우려를 했었냐면 내가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질 수 있는 공매도를 서치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라면 콜만 먹고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즉 그들의 포지션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청산했을 순간에 매도 포지션으로 역공격으로 한 번이 더 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으로 밀어내는 파동이 여기까지 왔었을 때 이전에 다쳤었던 수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다쳤었던 매도 포지션을 잡았었던 수많은 운용 인력사라든가 이런 그 투자 포지션에서는 이번에 다들 동참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하락 파동에 여기서 눈치 게임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치 게임 1, 2 해가지고 오늘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매도 포지션의 이익 실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청산이 일어나는 파동이 오늘이었고 내일 오전까지 끝나면 저는
이제는 그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고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매도가 청산된다라고 해서 증시가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시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제가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소개해드리겠고, 매도가 공매도 지금까지 우리가 선례가 3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08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뺄게요. 워낙 특이한 변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공매도 금지했었을 때 2008년도와 2011년도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 내내 주가 폭락했었거든요. 주가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에서 그 포지션 매매를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도 반등 타이밍, 안 그래도 쇼커버가 나올 타이밍에 기름을 부은 일이고, 이것에 대한 이런 불같은 이슈는 오늘 거의 다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증시엔 틀림없는 호재로 봐야 된다라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도까지는 여기에 네네. 대한 단기적 급등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공매도 상관없는 정상적인 네네. 시장, 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어마어마해요. 2차전 지주들. 대단하죠. 네. 네.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의 그 어떤 그 미국 시장 흐름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만의 그 산타랠리라고 할까? 이런 네네. 것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그래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될지. 자, 우리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화끈한 불쇼는 오늘 그다음에 어쨌든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유적으로 바닥에서 오랫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테마 순환매가 올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것도 공매도 금지니까 충분히 바닥에서 오를 만한 명분이 있지라는 걸로 써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함께 보실 흥부는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객관적으로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장이 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올랐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고용이 나빴어요. 고용이 나빴거든요. 기대치가 17만 명인데 15만 명 나왔단 말이죠. 그럼 고용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테니 브레이크가 걸릴 때 마지막 충격 파동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비관론자들의 논리였고, 저를 포함한 지금은 많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 침체가 급락이 오는 셔크는 전망하기가 어렵고, 그것만 오지 않는다라면 그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오는 시나리오 상에 있는 경기의 침체 시그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저점 논리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제가 했던 말이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이 불어졌는데, 고용이 불어지니까 달러 지수가 완화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악재는 선반영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편했었던 CPI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이러한 악재들은, 매크로 데이터들에 대한 악재는 이제는 거의 큰 그림이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어쨌건 주식을 들고 그동안 물려서 옴짝달싹 못했던 분들, 오늘 정말 편안하게 잠을 좀 주무실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내일서부터 다시 네.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면, 오늘 이렇게 급등했지만 뭐 역시 계속해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반도체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뭐 AI 의료라든가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은 낙폭 과대 섹터에 대한 쏠림이 가장 우선적일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의 상징성을 가진 종목들이 가장 우선적일 것이다라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데 어떤 종목이 연속성이 있다? 아직은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트레이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섹터에서 좀 눈치 게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삼성전자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2차 전지 많은 종목들이 뭐 무덤이라고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섹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총 비중이 커졌기도 했고요. 여기서 망연자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주가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는 트레이딩 이상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격까지 왔으니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섹터로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수 대응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보는 기술적 차트 내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에 세 가지가 이제 교집합이 떠야 되는데 그 중에 월요일에 하나가 떴었다. 그리고 목요일에 그 세 가지의 교집합이 모두가 등장했던 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앞으로 지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월요일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네. 상당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쓸모가 없게 돼버렸죠.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게 되면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준비했던 지금 이건 새롭게 다시 투자 전략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350이 안 됐었으니까 그 당시 지수가 2,300 뭐 요 정도 330 뭐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었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 저점을 지금 파동을 통해서 지수가 2,500을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음 조정 파동이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사실 아직 해결해야 될 것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도 확정적으로 이제 5%는 다시 넘지 않는 이제 하향 곡선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러한 것들과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러한 조정 파동을 속에서 조정을 줄 때 2,400을 지지한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내년 시장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근데 2,500을 지금 한 번에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2,500을 갈 수 있다는 해망의 시나리오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2,500이 아니라 이거 다시 뭐 우리 전에 뭐 얘기했던 2,600 돌파하고 2,800까지 가냐 3,000 가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판이라 뭐 그런 행복한 시나리오를 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런 시그널은 한번 뜨지 않았나. 공매도 쇼커버기 때문에 한번 쇼야 흥분하지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매도 쇼스키즈가 이렇게 쇼커버가 이렇게 세게 들어온다는 뜻은 심리적 저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싼 자리다라는 점, 하지만 2차 전지만 싼 건 아니었다라는 점, 반도체는 오늘 특정 몇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여기에 넥스트 다음 주자로서 스급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서 여전히 기회가 많이 보이는 것은 반도체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덜 올라 보인다. 그다음에 왜냐면 오늘은 공매도 종목이 그때 바이오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종목들 중에서. 아니 오늘 뭐 어지간하면 다 올랐어. 그러니까 예.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아예 포기했던 종목도 예지간한 것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수급을 다음에 반도체가 가져가기에 최적화된 그런 시나리오의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건 오늘 한 1조 4천억 증시에서 매도한 이 개인들의 투자금, 이것이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또 그렇죠. 시장을 활발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그렇습니다. 요소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이 문제는 이제 요 숏 커버링으로 예상되는 요 상황 말고 지속적으로 사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외국인의 힘으로 지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의 힘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그거는 좀 별개의 이슈일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많이 산 걸 제가 아까 장 끝나고 바로 체크했었을 때 외국인의 매수에서 제일 큰 것이 SK 하이닉스였거든요. 외국인은 쇼커버릭은 당연하겠지만 외국인이 이 타이밍에 우선적으로 지른 것이 다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 끝나고 바로 체크하고 제가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 외국인이 실제로 시장을 매도했던 것은 2차 전지였었고, 지수가 반등 줬었을 때 외국인이
크게 담아갔던 것은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기분 좋은 게 2차 전지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수급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 외국인이 반도체를 오늘 만약에 반도체를 흐지부지 담았으면 수급 때문에만 움직이구나 하면서 뭐 머리를 벅벅 긁었어야 되는데,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지수는 과매도 영역에 있었다는 것을 또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권에 있어서 충분히 이 시장의 순환매 트레이딩을 대전제로 짜놓은 전략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차전지 내일 오르면 한번 매도했다가 안 오른 반도체에서, 오늘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ISC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여겨봤던 좋다라고 했었던 반도체들은 막 올라갔어요. 먼저 땡겨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그 외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도 많고, 또 공매도로 갖다 붙이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공매도와 누적 공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도 이 핑계를 갖다가 한번 써먹을 수 있어요. 올해 이번 주 말이 이제 광군제 시작이잖아요. 이번 주말부터. 그러면 중국 소비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작년의 이야기를 자꾸 갖다 써서 죄송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올해 있었던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면 중국 소비주였기 때문에 이쪽도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주에 화장품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팍 줬지만, 이 테마 순환매가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해갈 때 그쪽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좀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어쨌든 변화된 시장, 여기에서 우리 함정남 차장이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반도체 매니아예요. 반도체? 네, 트레이딩은 저는 영업직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야를 넓혀둬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그 리포트가 나온 것 중에 내년 봄에 증시를 좋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 딱 반도체로 찍진 않은 그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간단히 요약해 보면, 그것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고, 산업재해 재고로 봤었을 때 그 IT 전자기기에 대한 재고 수치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 리포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고객 재고가 투로우,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이 고객 재고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를 써야 되는 애플에서도 재고를 쌓아놓을 것이고, 생산하는 삼성전자도 재고를 쌓아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반도체를 사가야 될 애플사에서는 이 반도체 재고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코로나 때 이걸 한번 얻어맞아 봤다라는 점과, 내년에 경기가 불투명해 보여서 고객사 재고를 너무 낮게 잡아놨다는 것, 이것이 재고 바닥이라는 점과 수요단에서의 자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가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한 번에 치고, 이러면 Q와 P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다를 줘야 된다라는 것과, 지금 재고를 쌓는 것과 여기서 오다를 줘야 될 때 너도 나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칠 수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재고만 놓고 수요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시장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뜨냐면, 첫 번째가 긴급 오더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긴급 오더가 최근에 UMC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판가 인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냥 나만 급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도 갈 길이 급한데 긴급 오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판가 인상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재고 뭐 바닥 찍었어. 고객 재고는 지금 수요는 아예 바닥이라고 그랬죠. 라는 것과 생산자 재고는 고점을 찍은 이 바닥을 터냈다라는 논리와 수요단에서 자극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해서 용기를 다시 한번 내보시다라고 말씀을 제가 사실 이전에 가장 반도체를 계속 강조해드리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장을 제일 우려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외국인만 좋아지는 꽃놀이패, 외국인만 좋은 장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피킹장이 오게 되면 우리는 또 고통의 장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장의 우려에 시그널을 탁 풀어준 것이 오늘의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대형주, 그러니까 만약 외국인이 좀 끌고 가는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중소형주도 충분히 볼만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관도 다양하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 수급이 좀 숨통이 탁 트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것과 동반해서 어떤 종목이 따라가느냐에만 핵심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이 두 종목은 언제 오르냐에 초점일 뿐 조금도 의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건 이 두 종목만 가는 장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온기가 오히려 삼성전자 좀 늦게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군들에서 키 맞추기가 충분히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삼성전자가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긍정적일 수 있다. 오늘 삼성전자까지 올랐으면 코스피도 7%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진짜 하루 이틀 홀딱 구워 먹고 말아버리는 장이 됐으니 삼성전자가 야, 이런 일이 천천히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싶은 진짜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 근데 반도체 섹터에서도 소부장 같은 데 워낙 여러 개로 나뉘니까 이제까지 후공정 쪽이 좀 앞다퉈 왔다면 오늘 뭐 주성엔지니어링은 전공정단이니까 전공전 이쪽도 이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는 어떤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는 저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공정은 조금, 근데 후공정은 많이 올랐다라는 게 부담이거든요. 조정 시 여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인공지능 쪽과 관련돼서 HBM3와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일부 그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DDR5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심택만 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라든가 TLB라든가 이쪽으로 틀림없이 이쪽도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디자인하우스 저는 늘 관심이 있거든요. 넥스트 칩을 포함해서 이제 가온칩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다 좀 섹터별로 갖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소재단까지 월덱스라든가 오늘 QNC라든가 이런 종목까지 좀 다 갖고 있어야 굳이 한 종목의 반도체를 한 섹터로만 승부를 볼래 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